내가 외적으로 봤을 때 예뻐지고 좋아 보이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PR 시대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좋은 습관과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아름답게 노화가 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텐이 있잖아요. 잠재력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올리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또 몇 년 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 저는 피부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피부가 어느 정도 선천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저 가수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노래 잘하는 거 타고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맞아. 하지만 그거를 너가 가꾸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피부도 똑같아요. 내가 타고난 것도 한 50%는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고난 것도 타고난 거지만 유지하는 거는 습관이고요. 좋게 만드는 거는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피부가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력도 중요하고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해보면 20대 때 대학병원 트레이닝 받고 잠 못 자고 할 때 정말 피부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천적으로 피부가 막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여드름도 정말 많았고 여드름 흉터들도 많았었고 어느 순간 제가 홈케어라든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그때부터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20대보다는 지금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관리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도 관리 열심히 하면 진짜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홈케어라든지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50%는 선천적인 거가 있다. 하지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노력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외선을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 그리고 노출되지 않는 부분 뱃살이라든지 다리, 허벅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인 살을 보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정도 피부까지는 좋아질 수 있다. 재밌는 거는 실제로도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은 원래는 목이 훨씬 더 하얗던 분인데 관리를 하고 홈케어를 열심히 하시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목보다 얼굴이 하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는 부위까지는 하얘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색소 위주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어디까지 하얘질 수 있어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뱃살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까지는 하얘질 수 있어요? 노력하시면 하얘질 수 있어요. 단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겠죠.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고 해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하지 않으면 또 멜라닌 색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관리만 잘 하면은 속살까지는 하얘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이 기본적으로 되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미백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병원에서만 막 레이저를 받는다고 정답은 또 아니에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30% 정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내가 미백에 노력을 하는 건 한 70%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을 다닌 것보다 미백이라든지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집에서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보습을 굉장히 잘했을 것이다. 피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습이거든요. 사람이 음식이 없이는 살 수는 있어도 물 없이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관리를 굉장히 잘했을 것이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나이아신아마이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르더라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비타민 B3인데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쌀뜨물 세안을 해라.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세안을 많이 하면서 선조들의 지혜죠. 비타민 B3가 가득한 그런 쌀뜨물 세안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뽀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먹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 그리고 너무 중요한 비타민 C 시중에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알부틴이라든지 이런 좋은 영양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깨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토닝이라고 하는 거는 약한 에너지로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 톤을 좀 올려주는 그런 관리인데, 그런 토닝들이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른 게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시중에 나온 화장품들은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합니다. 근데 피부과라든지 혹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잘 써야 되고,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필링이라 그러죠. 각질을 날려버리는 그런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각질도 잘못 날리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각질 제거제에 함유가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도도 당연히 좀 높고요. 그리고 비타민 관리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면 봄 같은 거 아마 잡아가지고 문지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따갑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들은 전기 영동법으로 피부 안쪽으로 깊숙이까지 비타민 C를 밀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원리는 다 비슷한데 농도라든지 자극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원이 조금 더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제품들도 은근히 효과가 괜찮아요.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중간 과정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이동, 택배 배달이죠. 이동하는 거를 좀 차단해주는 그런 화장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그래도 열심히 발랐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홈케어만 잘해도 사실 미백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피부의 톤은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기미 치료 있잖아요. 기미 치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기미도 홈케어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임상적으로 많은 분들을 교육을 하고 홈케어를 하시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왜냐하면 기미라고 하는 거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멀리서 오시면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홈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적어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유튜브로 제가 기미 치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되게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색소 치료 하러 오셨다가 집에서 홈케어 열심히 하세요 잔소리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홈케어만 잘해줘도 내 피부 톤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한 70% 이상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B3, 그거는 멜라닌 색소의 이동을 차단을 해주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은 야, 너 저기 가서 저기 막아, 저기 가서 우리 햇빛 들어오는 거 막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 이동을 차단을 해주는 게 비타민 B3예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좀 억제시키고,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뭐 L시스테인이라든지 알부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멜라닌 합성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해줘도 너무너무 좋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멜라논 크림 혹은 먹는 트라넥삼산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색소 치료는 저도 많이 해보면 홈케어가 한 5-60%, 레이저가 한 5-60%, 그러니까 5대5 정도인 것 같아요. 기여도가. 그래서 레이저 치료가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색소 치료 자체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잘 하고 이런 관리를, 이런 피부에서는 이런 관리를 많이 하세요, 꾸준히 좀 잘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너무 시너지가 돼서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색소 치료는 내가 어디 병원을 가는데 무조건 레이저 치료합시다, 이거는 진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피부과 다니는 것 자체가 비용도 많이 만만치가 않고 내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자주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효과를 못 보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아쉽고요. 왜냐하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부에 영양소를 흡수를 하면은 결국은 피로 전달이 되잖아요. 피가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피부 진피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재밌는 게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게 표피하고 진피가 있잖아요. 그 표피와 진피의 경계선 있죠.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표피로도 보내고 진피로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표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진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데 먹는 거는 결국은 진피에 가는 거고 표피는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바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먹고 바르기 이것만 해줘도 색소는 절반 이상은 해결이 돼요. 근데 가끔씩 아쉬운 게 유튜브를 보시고 식초 떨어뜨려 부식시켜가지고 죽은 깨라든지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좀 아쉽죠. 잘못했다가는 화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걸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요법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글루타치온 주사 있죠. 미백 주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맞으러 외국인이 왔어요. 흑인분이 오셔서 맞으면 나 얼굴 얼만큼 하얘질 수 있어? 백인 가까이 될 수 있어? 얼굴이 어두운 인종에서도 유멜라닌이라고 검정 색소를 가지고 있는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C 주사를 맞게 되면은 유멜라닌이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로 전환을 잘 시킵니다. 색소가 있는 멜라닌 세포가 밝은 색소로 바뀌는 거를 도와줘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주사가 미백 주사다. 소문이 난 거죠. 그래도 효과를 보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8번에서 10번 정도 도움이 돼요. 평소에 생활 습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무조건 레이저만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피부가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도 않는데 레이저만 쏘다 보면 피부가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소문들이 나는 것 중에 레이저 받으면 피부 얇아진다. 그리고 나는 레이저 받았더니 피부가 엉망이 됐다. 이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등짝 때리면서 너 공부 열심히 안 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똑같아요. 내 피부는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레이저로 조사를 해버리면 피부가 난리가 나는 거죠. 반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피부의 장벽이나 그리고 멜라닌 색소라든지 색소의 깊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잠을 안 자고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당연히 피부에 안 좋은 건데 반복이 되면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컨트롤하는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생명은 보습이거든요. 보습만 잘 해줘도 피부의 노화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보습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다 보니까 보습을 잘 해야지 레이저 치료도 효과가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바세린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제작을 한 건데 바세린은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른다고 내 피부가 촉촉해지지는 않잖아요. 메마른 땅이 있으면 약간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가뭄이 와서.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뿌려주면은 갈라진 틈들이 메꿔집니다. 피부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건조해서 생긴 잔주름들은요, 보습만 잘해줘도 굉장히 주름이 좀 연해져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준 땅에서 코팅을 시켜주면은 그 촉촉함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한 보습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바세린으로 코팅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 어머니 피부가 굉장히 건성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겨울에는 이제 보습을 해주시고 바세린으로 코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머니가 되게 효과를 많이 보셨고,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무리 이렇게 바세린이 좋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야, 이거 좋다던데, 이런 음식이 좋다던데 이거 엄청 많이 먹고 막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바세린을 완전 덕지덕지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세린만 바르면 주름이 펴지시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보습을 잘한 상태에서 바세린으로 코팅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비립종이라든지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바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밤에 이제 가볍게 바르시는 게 괜찮고, 내가 보습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보습크림에다가 바세린 섞어가지고 바르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 분들이 대체적으로 내 피부는 지성인데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혼합형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요. 내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막 안에서 막 땡겨요. 뭔가 좀 건조하고 그러면은 내 피부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든 보습을 좀 해봐. 그래서 피지에서 기름을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겉은 반지르르 한데 속은 계속 건조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습만 잘해주면 돼요. 내가 충분히 수분을 좀 보충을 해주고 보습크림을 잘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내 피부는 건조함을 좀 덜 느끼겠죠. 그럼 기름을 만들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바세린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 같은 거를
열심히 듬뿍 발라주시면 그 유수분 밸런스가 좋아져요. 이제 대부분 20대부터 노화가 오기 시작하죠. 40대부터는 급격한 노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우리가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빼곡하게 그물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점프해도 지지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물에서 이제 실타래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매년 1%씩, 2%씩. 그러면은 그 그물의 밀도가 엉성해지는 거죠. 거기에 첨벙하고 들어가면은 그물이 이렇게 밑으로 팍 쳐지겠죠. 그러면서 피부가 처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로 치면은 철근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철근 하나씩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건물이 계속 내려앉겠죠. 그래서 콜라겐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려면 당연하겠지만 보습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제 생활 습관, 그리고 좋은 식습관, 그리고 자외선이 굉장히 노화의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옵니다. 근데 이제 또 자외선 차단을 또 잘하고 또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 하시는 분들을 또 보면요, 또 은근히 또 피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야외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내가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크게는 3가지 종류가 나와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죠. 유기자차, 무기자차. 근데 유기자차는 말 그대로 유기적인 유기화합물 작용을 하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거고, 무기는 이 선크림 자체가 나의 피부 방패, 무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무기자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유기자차는 바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피부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피부 안에서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요. 이걸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피부 안까지 자외선이 일단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유기자차 선크림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요. 그래서 유기자차의 대표적인 특징이 선크림 바르고 자외선을 받았을 때 조금 뜨거워지는 느낌이 좀 나요. 그러면 우리 자외선 잘 막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무기자차는 그 자체가 무기거든요. 바르는 순간 얼굴이 하얘져요. 요즘에 안 그런 제품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얼굴이 하얘지고 강시처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오는 순간 바로 반사를 시켜버려요. 표피에서부터. 그래서 그게 무기자차예요. 그 차이가 좀 있고, 유기자차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하다 보니까 내 피부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트러블이 좀 더 날 수가 있어요. 열도 막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기자차가 좀 대표적으로 눈시림이 좀 있어요. 발랐을 때 눈이 땀 들어가고 막 이러면 눈이 막 되게 따갑고, 그게 이제 유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바르시면 되고, 근데 유기자차는 내가 만약 여드름 피부고 하면은 사실 또 유기자차가 좀 맞아요. 왜냐하면 무기자차는 그대로 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기자차를 추천드리고, 이제 얼굴이 좀 하얘지는 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도 유기자차를 바르시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무기자차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자차는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0분. 네,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려야지 얘네들이 선크림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돼요. 근데 무기자차는 바르는 순간 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바르는 순간부터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바로 나의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을 선호를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선크림이 4세대죠. 차세대 원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크림이 또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슈가 맑은 섬이라든지 이런데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데 산호초들 이런 것들을 또 죽일 수 있는 성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1세대 선크림들이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차세대 원료 조금 안전하기도 하고 유기자차, 무기자차의 단점들을 다 보완을 해주는 그런 선크림 제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명을 굳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차세대 원료들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조금 자랑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외적으로 글로벌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저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거 보고 진짜 우리나라 진짜 자랑스럽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남성분들은요, 조금만 바르기만 해도 피부 되게 좋아져요. 되게 재밌어요. 남성분들은 되게 많이 귀찮아해요. 뭔가 이거 저거 바르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그냥 이거 바르세요. 여기에 좋은 거 다 넣어놨어요. 라고 그냥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닥터코스모 브랜드를 만든 것도 거기에 있거든요. 남성분들은 너무 안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좀 좋은 역할을 해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아신, 그리고 비타민C, 그리고 아데노신, EGF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만 잘 바르셔도, 왜냐면 남성분들 이때까지 막 그렇게 막 건조하고 막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시거든요. 근데 보습만 잘해줘도 뭐야 내 피부 되게 좋아지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겨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부부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제 남편분한테는 이런 것만 좀 잘 발라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 나중에 또 오세요. 자기 한두 달 발라보도 너무 좋아져서 피부과에서 시술 받으면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케어로 보통 말씀드리는 게 CBA만 잘해줘도 충분하다. 비타민C, 비타민 B3, 아데노신 뭐 이런 것만 잘 해줘도 충분히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이제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신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상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미간 주름이 딱 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보톡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주름이 심하면은 주름 치료를 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주름이 깊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의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인상을 쓰고 있나? 혹은 내가 혹시 찌푸르고 있지는 않나? 책 같은 걸 보면서 인상을 좀 쓰고 있지는 않나? 근데 그게 계속되면 주름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하면서 생활을 좀 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저희 아버지가 여기 주름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20대 후반부터는 인상 쓰는 거를 내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상을 안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또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저는 웬만해서는 인상을 안 써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우리 뭐 팀장님이나 다른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팀장님 인상 쓰고 계시다 하면서 그런가요?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고쳐 나가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의식을 하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좀 덜 생기고. 근데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올리브유 먹고, 그리고 비타민 레몬수도 마시고, 블루베리 먹고. 그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원래 되게 일찍 자요. 그래서 10시 반, 11시면은 무조건 자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습크림 발라주는 거.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99%는 안 할걸요. 보통 이제 샤워하고 나면 저녁에 보습크림 바르잖아요. 근데 자려고 누웠어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보습크림 한 번 더 바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좋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코 되게 건조하고, 피부는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코도 그렇게 건조한데 피부는 엄청 건조하겠죠. 자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보습으로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기 전에 깜빡 잊으면은, 제가 그래서 항상 침대 머리맡에 그 보습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바르고 자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습관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 그리고 잠 잘 자기,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습해주기. 네. 제가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안전해야 되고요.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그리고 3번째로 효과가 좋고, 그리고 가격대가 좀 괜찮고, 그리고 5번째로는 시술 간격이 너무 자주 하지 않은 그런 시술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쥬란하고 리쥬톡톡이라는 주사를 해요. 그러니까 리쥬란과 보톡스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놓아주는 주사인데, 그게 하고 나면은 얼굴이 막 광채도 나고요. 모공도 좀 줄어들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지고, 그리고 주름 좋아지고, 속수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게 효과 자체는 한 4개월 정도 가는데, 그 4개월 동안 노화가 굉장히 또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환자분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맞으세요. 시간 되시면. 정 안 되시면 1년에 2번 정도. 그 정도만 해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좀 오래 가는 편이고,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이게 하는 이제 용량이나 이런 거에 좀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개월에
한 5, 60만 원 선이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대로 내가 노화를 굉장히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그런 시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어떤 의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통조림 캔을 먹고 마비 증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왜 생기지? 보니까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통조림 캔을 먹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주사를 해봤더니 근육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흔히 기부스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죠. 다리 같은 거 기부스 하고 나면은 날씬해지죠. 그 근육이 마비가 되면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우리가 얼굴의 볼륨감이나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데를 좀 볼륨감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톡스라고 이제 흔히 이제 불리게 되는 거고,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건 사실 상품명이고 보툴리늄 톡신인데, 그 톡신을 정제를 한 게 1940년도에 정제를 해서 그 1980년도인가 그쯤에는 이제 안과에서 사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구 근육의 이상으로 생기는 사시를 이제 보톡스를 맞으니까 해결이 되더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용적으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2002년도 FDA 승인 받은 게. 그래서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게 이제 보급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거의 제가 처음 미용을 시작할 때니까 2010년도,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너무 비쌌거든요. 이제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수축을 하잖아요. 아령을 들거나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 그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톡스로 놔주면 아세틸콜린이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스를 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게, 원래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를 시키는 걸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피부에다 주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주름이 왠지 펴질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근육이 마비가 되면 그 위에는 피부가 있는데 피부가 이제 펴지는 원리, 그리고 땀샘이 좀 수축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주사를 해보면은 주름이 개선될 것 같다 해가지고 나온 게 피부 진피에다 놓는 그런 보톡스들. 그러니까 이제 주름이 이제 막 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보톡스로 되게 유명한 이제 제품이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보톡스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놀랬죠. 한국 의사들이 주름 치료로도 보톡스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 원래는 근육을 이제 우리가 깨물었을 때 근육이 크고 종아리 근육 빼고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주름 치료로 이제 또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용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용 시장을 세계적으로 약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한 2011년도 요쯤에는 이제 보톡스를 맞는 금액이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면 외국산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턱근육 보톡스 맞는데 한 80만 원, 종아리 보톡스 맞는데 한 20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대는 다 넘어갔었고, 이제 엘러간에서 나온 이제 보톡스밖에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수입이죠. 수입산 보톡스들은 굉장히 비쌌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톡스를 생산을 해서 되게 좋은 퀄리티로 순도를 높여서 정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보급화 시킨 게 한 2015년도 그 정도부터는 되게 많이 보급화가 됐고,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더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그런 이제 부자들만 맞는 그런 시술이 대중화가 되고 한 번만 맞아도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얼굴이 주름이 쫙 펴지고 좋아지는 효과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 또 공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되면서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보급화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산하고 국산을 저는 이제 사용을 해봐도 너무 좋아요. 국산 퀄리티가 진짜 괜찮고, 임상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지속 기간이라든지 뭐 순도라든지 그런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국산도 외국산 못지않게 순도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지속 기간이 유의미하게 굉장히 잘 나와요. 저도 국산을 맡고 있고, 그리고 국산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로 인해서 보톡스가 내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한 그런 내성 가능성을 많이 다운시킨 그런 보톡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국산 보톡스들도 진짜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국산도
이제 옛날부터 그거는 이제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찾는 분들이 계시고 가격대는 좀 있지만 약간 이제 가성비를 또 찾는 분들은 국산을 또 많이 찾기도 하시죠.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게 이제 보톡스와 필러거든요. 보톡스와 필러이기 때문에 주름 치료하는 데는 보톡스하고 필러가 이제 다 같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필러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주름이 이제 꺼져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풍선 바람 넣는 것처럼 이게 쫙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게 필러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보톡스 맞고 막 이상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 필러를 얘기를 하시는구나. 예, 근데 이제 그거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톡스가 보급화가 된 게 지금 불과 우리나라에서는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시술을 해본 의사들은 그거를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아, 이렇게는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이게 딱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게 다 있거든요. 그게 경험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보톡스를 놓으면서 애를 많이 먹었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절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부위별로 그리고 사람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이트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이제 특히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썹이랑요, 입입니다. 예, 그래서 눈썹 근처에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맞으면 눈이 이렇게 처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갖고 눈을 못 뜨겠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입술 주변으로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맞으면 뭔가 입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물이 막 질질 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에 제가 10몇 년 전에 했다가 와, 물이 줄줄 샌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절대 저렇게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제 인사이트가 이제 저는 입가 쪽으로 좀 생겼죠. 어머니한테 좀 너무 죄송한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상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놔야 된다. 특히 이제 눈 쪽이랑 여기를 좀 조심해서 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씩은 눈가 쪽을 또 강하게 맞으면요, 로봇처럼 웃어버려요.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이제 스킬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맞으면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외면으로 보여지는 자신감 또한 내가 외적으로 봤을 때 예뻐지고 좋아 보이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PR 시대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과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아름답게 노화가 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텐이 있잖아요. 잠재력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올리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그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도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 사람이 내 쪽으로도 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표정이 딱 바뀌어요.